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혜동 빅브랜드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 탑6를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특히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이 앞으로 서울 집값과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8.13 주택공급 대책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23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기로 8.13 대책 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의 착공을 좀 앞당기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또 확대하고 또 신규 택지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가구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 목표에 대한 실행력을 좀 높이고 또 신규 택지 등을 통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3만 가구를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 23만 가구가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를 또 확보해야 되고요. 물론 계획도 서 있겠지만 또 인허가도 받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또 착공도 하고 결국에는 입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번 대책의 진짜 관건은 몇만 가구를 발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착공과 입주를 연결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공급 확대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연결되는 속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화두는 용산공원과 서울 도심 공급 문제입니다. 정부가 서울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부지를 검토하면서 용산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부지 활용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태릉시와 가천 등 기존 공급 후보지에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실제로 8.13 대책 이후에 태릉시와 과천 등의 공급 대상지 그 지역에서는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지역 차별화입니다.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을 보면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강북권 사이의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강북권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갭매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이 바로 성북구입니다. 성북구는 장이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 사업과 신축 아파트가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즉 강남의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권 관심을 증가시키고요. 또 하나 신축 아파트와 정비 사업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시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8.13 금융대책을 통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억 원 이하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청년 측 금융 지원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또한 정부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 제도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이동 같은 재개발 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장이동 같은 지역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와 다세대 주택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빌라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와 일반 빌라의 가격 차이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빌라를 매수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 단계,
권리 산정 기준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여부, 대지 지분, 향후 사업성 등 모든 것을 함께 확인하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등록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최근 세제 개편과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향후 매도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주택의 경우 계속 임대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직접 거주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물건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지역별 전세와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매도할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체크할 적에는 지인들에게 체크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정부가 이제 태릉 CC와 과천 등 기존 공급 후보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용산과 태릉, 과천 등 공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예전부터 거론되어 오고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바로 교통환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반발 문제인데요. 실제로 태릉 CC와 과천 등의 공급 계획을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공급 의지와 실제 사업 추진 속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이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장이동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얘기인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발표만으로 장이동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축 공급은 실입주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이 뉴타운은 이미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있고 또 주변에는 여러 정비 사업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이동 시장을 볼 때는 서울 전체 공급 물량보다 장이 뉴타운의 어떤 물량이 언제 들어오는가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라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 정비 사업 진행 속도, 교통, 대지 지분, 분양가, 그리고 금융 규제까지 꼭 이 6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그 뉴스 중에서 보니까 성북구에 우리 그 레미아 퍼스트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미아 퍼스트하이 아파트가 지금 15억을 못 짓고 있었는데 지난 7월 25일 날 15억에 거래됐다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이렇듯 이제 장이동 아파트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10구역의 그 마크원이 17.7억에 이제 분양을 하면서 장이동 아파트가 크게 이제 요동칠 걸로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이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하면서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심리가 조금은 위축돼 있긴 한데 향후 장이동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지금 상승할 걸로 저는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세요. 장위 뉴타운 전문 부동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물건 정보와 고객님의 니즈에 맞은 확신한 물건만을 중개합니다.